네, 최근에 하루하루가 무섭게 놀라울 정도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금요일이죠. 2월 18일 경기 재개 관련주에 대해서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리마인드 주식, 즉 경기 재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텐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최수창 고수,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이 시장 상황과 함께 또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고비가 지나면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전환하고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직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글로벌 리오프닝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 재개 관련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공주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항공주에 대해서 너무 빠른 리오프닝 기대감이라는 보수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석 여객수는 팬데믹 이전의 5%이고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반등이 가장 느리다라고 밝혔는데요. 국제선 여객 매출이 국내선의 약 10배이기 때문에 출입국 규제의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상반기가 아닌 빨라도 하반기에 여객 수요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물동량 증가율 감소로 화물 부문의 피크아웃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LCC는 장거리 노선을 운영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대한항공의 운수권 반납 조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레저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 보시죠. 신한금융투자는 레저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카오 카지노의 반등이 두드러졌고 베이징 올림픽 이후 카지노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한 입국 시 10일 의무 자가격리가 7일로 단축됐기 때문에 레저업종 투자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도 카지노 산업 실적에 급격한 반등이 예상된다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카지노 방문객 수의 가파른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는데요. 관심주로는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를 제시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테이블 32대 재설치 등 영업장 확장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파라다이스는 마카오 카지노법 개정안 초안과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 VIP 비중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통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은 유통업종 중 백화점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대신증권은 당분간 백화점주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여행 제한으로 명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은 총 매출액이 2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고 업종 내 관심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신세계가 의류 수요 회복의 최고 수혜자라고 밝혔는데요. 리오프닝으로 업종 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것이 명품주라면서 신세계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재개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먼저 최수창 고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셨던 대로 경기 재개 관련주, 리오프닝주들이 2월 초에 좋았어요, 모습이. 네. 그런데 요 근래 들어 조금 조정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매수 기회를 삼아도 될까요? 우선 이제 매수기회를 삼기 전에 투자자분들 심리 중에서 러시아 악재로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빠지고 있다 보니까 선뜻 매수를 못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 해소 국면에 대한 관련으로 인식을 하신다면 이건 해소가 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리오프닝 관련된 2월에 좀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이번 살짝 눌렸던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주라고 본다면 결국 이 악재가 코로나 악재 때문에 빠진 거라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확진자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방역 단계 완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점진적으로 예전에 위험한 단계에서는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시장이 하락했던 요인은 두 가지를 압축할 수 있겠죠.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 긴축. 근데 여기서 러시아발 악진의 해소 국면으로 간다라고 전망을 저는 어제도 해드렸고 그렇게 보고 있다면 투자자 여러분 중에서 그럼 당연히 반등의 시그널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금융 긴축에 있어서 긴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긴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경제 자신감, 경제 지표, 호조세, 고용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요. 소비 지표도 나아지고 있고요. 그럼 향후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하죠.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유동성 장세에서
금리 긴축 과정으로 가면 실적 장세로. 그럼 당연히 경기 관련주들을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관련주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2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고 사실상 아까도 보셨지만 그 국내 여행객 수요보다 해외 여행객, 국제 여객선에 있어서의 수요가 폭발적인데 여전히 그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것이 계속 재개가 된다면 결국 그에 따른 리오프닝 관련주 봐야 되겠고 또 긴축을 하니까 금융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산주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방산주는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가벼운 개별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들 있죠. 러시아발 악재를 해서 단기 급등했던 종목이 아니라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형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번 흐름에서도 주목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이번 구간에서 2월 달에 눌렸다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나 지금 흐름에서는 수출 호조라든가 내수의 소비가 회복될 수 있는 기업들 찾아야 되겠죠.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찾아가면서 실적의 전망이 좋아지는 기업은 전 2월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다,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경기 재개주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참 아이러니한 게 리오프닝주가 또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에 좀 심각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진단키트, 스토리지 종목도 오늘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저희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게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월달, 2월달 오미크론 확산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붉어졌었고요. 그리고 주변 여건 자체도 상당히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만큼, 이 테마만큼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뭐 휴마지스 같은 경우는 근 한 달, 2주 반 만에 지금 15,000원대 주가 자체가 35,000원대까지 뛰었고요.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만 원대 주가 자체가 지금 2월달 초반에 81,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장에 반대되는 입장으로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나갔던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전환 자체가 개인 방역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진단 키트에 대한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여전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좀 있어요. 일단은 뭐 주가라는 특성 자체가 뭐 하나의 사안이라든지 하나의 이벤트라든지 하나의 이슈가 나와서 주가에 대한 반응들이 좀 나오기보다는 그러한 이슈들, 이벤트들이 나오기 이전에 주가가 이미 선반영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미크론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오곤 있지만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감소세가 지금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도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이러한 섹터군들, 이러한 테마군들은 좀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제가 뭐 좀 높아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2000년도에 시즌이라는 주가 자체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 정말 장밋빛 전망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내놨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또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온 그러한 그림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니까 일단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현금들을 다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에 대한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치료제 관련주들은 조금 순번을 좀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라든지 보시게 되면 뭐 바이탈 사인 나오는 이러한 이제 의학 기계들 많이 보셨죠. 예. 그때 파동이 한 2개, 3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되면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파동 자체는 또 치료제 쪽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진단키트들이 일단 1차적으로 움직이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또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러한 이제 순번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 시장이 다소 조금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1월 FOMC에 대한 이제 회의록이죠. 회의록 발표에 따라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 그리고 3월달에 여전히 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잔파동이 좀 나오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부분들 트레이딩 쪽으로만 집중을 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또 우리 최수찬 교수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질문에 앞서 네. 저는 최수찬 교수님은 패를 보고 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4가지 이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서로 좀 염려가 됐어요. 아니 미국 언론들이 공격한다는데 왜 저렇게 4가지를 명확히 얘기하시지 했더니 오늘은 최수찬 교수가 미국 언론보다도 더 정확한 분석을 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여행하고 항공주가 딱 떠오르는데요.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해외 언론들 요즘은요. 해외 언론이나 국내 언론도 정보는 넘쳐나요. 그렇죠. 해독의 시대예요. 아, 네, 암호를 해독하듯이 그들은 팩트를 계속 전달하지만 정말 투자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전문가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인데 그런 점을 본다면 지금 이 내용도 여행과 항공주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돼서 새로운 세상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만 어쨌든 코로나에서 벗어난다면 여행이나 항공주가 될 거야라는 전망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결국 코로나는 정부의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봐요. 처음에 코로나가 감염된 사람이 공개가 되면 어쩌면 전 세계 우리나라 국내 여론상 뭔가 좀 죄인 취급하고 비난의 화살들이 갔다면 지금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해서 그런 화살을 받지 않거든요. 국민 의식 변화에 있어서 지금 방역 단계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과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가 감기 수준으로 인식을 하면서 의식 변화가 온다면 분명 정상화되는 재개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질 겁니다. 그것은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가 활동, 특히나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서 자율적인 여가 활동이나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면 여행주, 항공주 당연히 다시 정상화로 오겠죠. 근데 그것이 언제일지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여행이나 항공주가 다시 상승의 모멘텀 가겠지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세요. 주변에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느냐. 저는 어느 정도 느껴요. 감염자가 나와도 죄인이나 비난의 화살이 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리오프닝이라든가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향후에 정부 지침이 발표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는 야외 활동 개선되면서 증가할 것이다. 여행객도 증가하고. 그러겠죠. 네. 그럼 여행도 여러분 여기서 고민될 게 국내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해외여행 가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국내에서는 방역이나 예를 들면 치안도 안정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괜찮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여행하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 여행객은 분명히 증가할 건데 그러면 국내 여행객에서 증가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카지노 갈 수도 있어요. 강원랜드 그렇죠. 쪽으로. 아. 네. 또 하나는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지만 비행기 타고는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해외 여행객은 또 향후 우리나라하고 거래, 또 우리나라가 많이 가고 있는 관광 국가의 코로나 상황도 검토되니까 이 부분은 아주 점진적인 점차적으로 변화를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항공주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공주를 정말 긴 호흡으로 보겠다. 유가 흐름이라든가 또 이 지금 해외 여행객 관련돼서 지금 이거를 일일이 시세 맞추듯이 초점 맞춰서 대응한다고 하면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결국은 회복될 거라고 긴 호흡을 본다면 항공주 충분히 배팅할 만하죠.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잠깐 제 차트를 잡아주시면 이 관련주를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코덱스 200입니다. 코덱스 200이 이 시간에 선을 넘는 정도로 기준선 하나만 보는 거예요. 네. 기준선 분명히 아래 있어요. 지금 코스피 200은 종합 아직은 아래네요. 네. 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스라든가 대우조선해양도 반등은 세게 보였습니다. 아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보면은 네. 강원랜드, 카지노 기준선 위로 오, 올라와 위에 있어요. 있네요. 오. GK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주항공 기준선 위에 있고 대한항공 그 위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이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일단 시장에서는 선제적인 반등을 2월 달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진짜 긴 호흡으로 뭐든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인천공항 한 번만 가보세요.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주차장이 아직은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주차장이 꽉 차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여행항공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해 주셨고 뭐 보시다시피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호텔, 카지노 종목들도 또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 좀 드리긴 했었고요. 그리고 호텔신라도 저희 이 시간에 어제 또 종목 상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대기 수요가 너무나 많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게 되면 관련주들은 아마 가장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우리 최종근 기자 차트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차트에서 아마 해석을 좀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2월달 들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였었거든요. 뭐 관련 종목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을 앞서서 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강원랜드 앞서서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GKL도 마찬가지로 좀 보셨을 텐데 지금 주가에 대한 하락폭들이 상당히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섹터군들 같은 경우는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좀 줄이는 횡보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또 주요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이 차트에 투영이 되면서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마 데이터들이 많이 안 잡힐 겁니다.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행객 수라든지 뭐 예약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실물 데이터들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본격적인 정책 부분들이 뒷받침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세가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도 놓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통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시장에 친화적이지 못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강도 자체가 좀 강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항상 그렇듯이 수급은 가는 종목에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오버슈팅까지도 감안을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은 전혀 뭐라고 될까 확률 높은 게임이 될 수 있는 섹터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께서 관심 갖고 있는 정말 전략주라고 볼 수 있겠죠. 공략주를 한 종목씩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찬 고수께서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저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브레시에이.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한해서 제가 뽑으라면 CJ 프레시웨이가 리오프닝 관련주다. 다들 여행 생각할 텐데 여행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장 여행을 갈지 안 갈지 고민한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됩니다. 네. 단체 급식 못해서 개별 도시락 싸고 다녔고 정상적인 학교 활동이 되지 않으면서 급식도 제한이 됐었고 또 외식도 하고 싶은데 외식도 배달로 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실적으로 코로나의 어떤 방역 등의 완화가 된다면 리오프닝에 있어서 금강산도 식후경만 기억한다면 먹는 업체, 식자재 업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CJ 프레시웨이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자료 하나만 살짝 보시면 CJ 프레시웨이 그동안의 성장 과정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물류 세탁 거점 센터를 확보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지분 확대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투자는 M&A 많이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장바구니에 보면 아워홈, CJ 프레시웨이부터 시작해서 대형 브랜드 식자재 유통 업체의 브랜드가 다 찍힌 음식을 우리는 식탁에서 먹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 간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업계 1등을 달리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돼서 재개가 된다면 CJ 프레시웨이가 현재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 갈래 그러는 거죠. 지금 지수를 바닥에서 반등 나올까 말까 하는데 혼자서 나홀로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의 주도를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근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CJ 프레시웨이를 또 유망주로 소개하셨고 최영동 고수는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은 먹었으면 이제 여행 가야죠. 예, 하나 투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70%의 좋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 자체는 좀 하회가 됐습니다. 뭐 그만큼 실적 자체가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어닝 쇼크로 반영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바닥의 확인에
시그널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가 뭐 추가적으로 리오프닝에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근 2년 동안 코로나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 업계가 한계 기업들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상위 사업자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자체가 좀 재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상위 사업자 쪽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용자 수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기대감들은 좀 일단은 1차적으로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 해빙 모드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뿐만 아니고 해외 사업부에서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먹는 것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도 중요하고 호텔도 중요하고 유통도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영동 고수께서는 하나투어를 또 유망주로 소개하셨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리오프닝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최수찬 고수, 최영동 고수,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